오늘 전북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올 들어서만 벌써 6번째입니다. 군산시가 소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가 보조금을 멋대로 사용하다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거짓 보고서까지 제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앞둔 연속 기회. 오늘은 이전보다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중교통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대선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서 정당들이 전북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농생명과 새만금 관련 공약을 따져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선거운동 사흘째인 오늘도 정당들은 부지런히 표밭을 누볐습니다. 네, 하루 종일 전북 곳곳을 돌며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치열한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정원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주에서 출근길 유세로 하루를 연 뒤 남원을 돌며 표심 잡기에 들어갔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낙후된 전북의 발전을 이끌 적임자임을 내세웠습니다. 기호1번 문재인 후보를 꼭 찍으면 전라북도 출신 장관을 꼭 임명하겠다. 청와대 새만금 전담부서를 두어서. 자유한국당은 전주를 시작으로 익산의 재래시장과 도심을 돌며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전북의 4위 홍준표 후보가 호남의 발전을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는 홀대받는 전북이 아니라 우리 사이로부터 절받는 존경과 칭송이 넘쳐나는 전북으로 거듭나 봅시다. 전주에서 출근길 유세를 마친 국민의당은 익산과 군산을 중심으로 표밭을 누볐습니다. 미래 비전을 갖고 경제를 살리는 안철수 후보뿐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가장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는 후보, 가장 철학을 가지고 있는 후보, 안철수 후보가 되어야 3만 불 시대를 돌파하고. 바른정당은 전주 도심과 재래시장에서 보수의 새 희망이 되겠다며 표심 모으기에 주력했습니다. 진정한 보수는 유승민 후보인 만큼 끝까지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깨끗한 나라, 따뜻한 보수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우리 유승민 후보 보수의 약점은 보완하고 보수의 강점은 더욱 계승 승화시킬 수 있는. 정의당은 군산대를 찾아 청년들과 만난 뒤 군산 도심을 돌며 촛불혁명의 계승자임을 내세웠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노동자의 나라를 만들 유일한 인물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돈이 실력이 아니라 땀과 노력이 실력인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대선을 꼭 20일 남겨놓은 가운데 선거 전의 열기가 곳곳에서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서 정당들이 앞다퉈 전북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요 정당 후보들의 전북 관련 공약을 하원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역점 공약은 전북을 농생명 산업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혁신 도시에서 새만금을 연계한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농생명을 특화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 탄소산업 집중 육성, 문화와 생태 음식 등 체험 인프라 조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첨단 농식품 산업 육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농식품 생명 산업의 허브를 만드는 것, 그다음에 혁신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연금공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융 허브를 만드는 것. 백제 역사문화벨트 조성과 새만금 국제공항 등 SOC 구축,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등 글로벌 탄소밸리 조성을 제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새만금을 동북아 물류관광단지로 육성하고 탄소 복합소재 클러스터를 조성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새만금 특별회계 마련 등 속도감 있는 개발과 국가식품 클러스터 2차 산업단지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로컬푸드 육성 전문기관 설립, 새만금 해수유통과
조력발전소 건립 등 개발 공약보다 지속 가능한 발전에 역점을 뒀습니다. 하지만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약이 전라북도가 추진하거나 요구했던 사업이어서 새로울 게 없고 심 후보의 공약은 대선 공약으로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어제 전북을 찾은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전북의 아들, 딸들이 이력서 주소지를 썼다 지웠다 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이력서에 출생지를 전북이라고 쓰지 못할 만큼 전북이 부끄러운 고장은 아니라며 문 후보가 전북의 소외의식을 자극해 청년표를 얻으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전북도당은 문 후보가 전북을 독자 권역으로 인정하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국민의당은 치졸한 말꼬리 잡기를 중단하라고 맞섰습니다. 국민의당 대선 후보 경선에 대학생을 동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광주에서 치러진 국민의당 경선에 대학생 200여 명을 선거인으로 모집해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이들에게 음식물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국민의당 관계자와 원광대 총학생회 관계자 등 8명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원광대 총학생회는 학생회 SNS에 선거법을 잘 몰라 빚어진 일이라며 사과했습니다. 올해 들어 최악의 미세먼지가 전북을 덮쳤습니다. 중국발 황사까지 겹쳤기 때문인데요. 내일과 모레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마치 연막을 뿌린 것처럼 도심이 온통 뿌연 미세먼지로 가득합니다. 산책을 나온 시민들은 눈만 내놓은 채 마스크로 중무장을 했습니다.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갖고요. 진짜 아니거나 눈도 딱하긴 딱했어요. 근데 너무 많고 목도 아프고 기침도 하고 이게 코도 좀 빡빡하고 그랬어요. 미세먼지 탓에 약국을 찾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 보니까 황사 마스크를 사가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고 그다음에 인후염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좀 많아서 인후염증 약 좀 나가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차량 표면은 미세먼지들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중국발 황사까지 겹치면서 오늘 낮 전북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221 마이크로그램. 특히 익산시 모현동은 299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매우 나쁨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전북에는 지난해 9차례, 올해 들어서는 벌써 6차례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먼지 입자가 작아 각종 호흡기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올해 들어서만 벌써 4번째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 정체로 황사가 대기 중에 머물러 내일과 모레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밖에 나갈 때는 KF 인증 마크가 있는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집단 암 환자 발병의 원인으로 의심받고 있는 익산 장전마을 비료공장에 대해 폐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익산시는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되는 건축물은 계획관리 지역에 들어설 수 없다는 법률에 따라 지난달 대기오염 조사에서 중금속인 니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익산 장전마을 비료공장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비료공장 측은 익산시가 지난달 내린 조업정지 명령에 대해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번 폐쇄 명령에 대해서도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지검이 최근 전북의 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 인터넷 언론사 대표가 지방의원 재량사업 집행 과정에 불법으로 개입한 정황을 잡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시가 소화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가 보조금을 멋대로 사용했다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이런 사실을 감추기 위해 거짓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부터 범람 등 재해에 대비한 정비 사업이 진행된 하천입니다. 정부는 33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군산시도 33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28억 원만을 부담해 감사원 감사 결과 3억 5천만 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에 사용해야 할 예산을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군산시는 소하천 정비 사업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국민안전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한 채 인근 하천 정비 사업에 8억 9천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정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소하천 정비라는 예산 과목이 오다 보니까 이걸 정확하게 구분을 못해서 쓴 거 있더라고요. 시민단체는 군산시가 국가 보조금을 규정대로 사용하지 않아 주민들이 그 피해를 떠안게 됐다는 지적입니다. 국민안전처나 아니면 소방이라든가 이쪽에서 군산시 예산을 줄 때 사실은 투명하게 쓸 수 있겠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은 군산시가 멋대로 사용한 12억 원에 대한 한수 조치 결정을 내려 군산시는 시민이 낸 세금으로 고스란히 반납하게 됐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주 신도심 내 3개 학교 신설이 확정됐습니다. 교육부 중앙투용자심사위원회는 전주 구도심 학교의 통폐합 또는 이전을 조건으로 에코시티의 초등 1곳, 중학교 1곳, 만성지구의 중학교 1곳 등 모두 3개 학교의 신설을 확정해 전북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군산 칠곡동의 은파중학교 신설안은 부적정 의견으로 반려해 학교 설립이 무산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학교를 신설하면서 구도심 학교의 이전이나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주민 의견을 묻는 절차를 생략할 것으로 보여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학교 중에 교사 해외 연수를 추진해 부적절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25일부터 7박 9일의 일정으로 도내 혁신학교 교사 43명을 대상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교사 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미국과 캐나다의 혁신학교를 방문해 수업 혁신 사례를 참관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활동 등을 수집합니다. 하지만 교육시민단체들은 해마다 교사의 학교 중 해외 연수가 이루어지면서 수업 결손 우려가 높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방학 중 연수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여전히 차별과 소외 속에 살고 있는 장애인의 모습을 살펴보는 연속기획 순서입니다. 장애인은 대표적인 교통약자인데요. 이전보다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있어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시내버스 가운데 저상버스는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계단을 없앤 버스입니다. 2021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30%를 저상버스로 바꾼다는 계획 아래 지금까지 166대를 도입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 또한 142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에 맞춰 순조롭게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들은 예전보다 더 편리해졌을까? 지체 장애인인 장미경 씨는 지난달 저상버스에서 내리다 다리를 다쳤습니다. 버스 리프트가 보도 위에 제대로 걸쳐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리프트가 인도 위에 내려줘야 되는데 대부분 아저씨들이 도로 밑에다 내려줘요. 왜냐면 바쁘니까.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는 아직도 대부분의 장애인에게 다른 세상 얘기입니다. 계단이 있고 휠체어가 탈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는 2년 뒤에나 개발될 예정입니다. 기차 타고 나가거든요. 역 가가지고 나가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터미널로 가서 제가 이동해 본 적이 없어요. 개발이 완료되면은 2019년부터 우리 도에서도 보급될 수 있도록 우리도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전북은 지난해 교통복지 평가에서 전국 10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갈 수 있는 곳이
한정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매우 불편함이 좀 있는 상황이죠.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하지만 장애인의 이동권은 여전히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도내 8개 전문대학이 오늘 협약을 맺고 연합체제 출범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전주 비전대와 군장대, 군산간호대 등 8개 전문대학은 앞으로 각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의 공동 활용, 교육과정과 학사제도 연계, 입시 설명회 공동 개최, 모집 정원 조정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문대학들은 연합대학 체제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2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군산대학교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에서 67개 참여대학 가운데 4개 분야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군산대학교는 현대자동차와 삼성물산 등 평가에 참여한 30개 기업들로부터 건축과 토목, 기계, 자동차 등 4개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제57주년 4.19 혁명 기념 행사가 유가족과 보훈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원시 금지면 김주열 열사 묘역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김주열 열사의 뜻을 이어받아 민주주의의 존엄성을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남원에서 태어난 김주열 열사는 1960년 경남 마산에서 3.15 부정선거 규탄대회에 참가했다가 실종된 뒤 이후 마산 앞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이 사건은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제37회 전라북도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가 장애인과 가족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차별 없는 세상을 바라는 장애인 인권선언 낭독식이 열렸고 표창식과 단체별 장기자랑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귀가하던 여성을 집까지 따라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이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전주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따라갔다가 여성이 집에서 잠들 때까지 차에서 기다린 뒤 가스배관을 타고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술에 취해 자신의 어머니와 친형에게 둔기를 휘두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존속 살해 미수 혐의로 44살 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 씨는 오늘 오전 0시 반쯤 전주시 덕진동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외연견을 괴롭히다 어머니가 나무라자 둔기로 어머니의 머리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친형 역시 둔기로 폭행한 혐의입니다. 전북은 오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황사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부터 저녁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8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오늘 밤까지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 황사 현상이 있겠고 내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높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